안녕하세요. 등불사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겁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겁재하면은 좀 다들 어디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또 잘만 활용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겁재가 가진 글자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겁재는 비견 겁재라고 하죠. 비겁을 줄여서 겁재라고 하는데요. 비견 그리고 겁재, 여기에서 이 앞에 글자를 따와서 비견 겁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우선은 서로 오행은 같아요.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다고 하는데, 음양하시면 이게 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천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행은 같은데 글자, 이제 모양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토일간이면 기토가 겁재가 되겠죠. 내가 만약 기토일간이다. 그럼 무토가 겁재입니다. 반대로 또 내가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정화가 겁재가 되겠고요. 정화일간이면 병화가 겁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행은 같지만 글자, 이 모양, 이 글자가 다른 부분이 겁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사주 그 만세력에 들어가서 겁재라고 적혀 있는 게, 그럼 네가 나의 겁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오행은 같지만 뭔가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이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든 이 비견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나임과 동시에 내가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점은 동일해요. 내가 뭔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뭐냐? 글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비견은 어찌됐든 나를 포함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늘상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뭔가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동기는 동기인데 내가 좀 편한 사람들, 편하고 친숙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결국 내 편이겠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견이라고 하고요. 겁재는 이것도 나는 나인데 또 다른,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나입니다. 이 또 다른 나라 하면 내가 몰랐던 모습, 또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모습, 또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 그런 이제 모습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제 음양간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깊은 무의식에 있는 모습, 내 안에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어떤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한 면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상당히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주 저 깊이 이 무의식에 이거를 어떤 빙산으로 얘기를 하자면 커다란 빙산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 이 저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내 무의식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사람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가면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주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내가 정말 찐친한테 아주 정말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실 친한 사람들한테는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정말 나랑 별 상관없는 그런 사람도 겁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내 안에 있던 많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익명으로 무슨 글을 잘 올리잖아요. 익명으로 내 안에 또 다른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잘 올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내가 좀 잘 몰랐던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용어로 아니무스 아니마라는 융의 분석 심리학의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성 같은 모습이고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엄청 남자 같다가도 때때로는 되게 여자 같은 모습들이 있고 평소에는 내가 상당히 정말 여성스러운데 어쩔 때는 상당히 정말 불도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죠. 그런 이제 정말 서로 상반된 모습들. 그래서 이제 겁재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어쨌든 음량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반대의 느낌이 나서 내가 불편해하던 내가 친숙하지 않은 모습들 내가 몰랐던 모습들 또는 굳이 이제 비견과 겁재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견은 내가 늘상 보는 사람들이면 이 겁재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뜻해요. 우리가 뭐 정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의 겁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사주 원국에 비견 겁재가 있다고 하시면 이제 어느 영상에서 그런 말씀들을 보셨을 거예요. 비견 겁재가 많으면은 뭐 사람 모으기 좋다, 뭐 장사를 해야 된다, 뭐 사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늘 보는 사람들도 상대를 하지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견 겁재가 많으신 분들 뭐 작가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전시회 같은 것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보러 오는 거잖아요. 전시회를 하거나 어떤 예술 활동을 하거나 사업, 뭐 장사 정말 요즘에는 직업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면은 상당히 좋은 사주 구성입니다.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겁재가 그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왜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뭐 재물을 겁탈한다느니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조심해야 한다느니 그런 말들은 또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심리 그리고 학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십성의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좋은데요. 오행도 뭐 목화토금수, 목생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성에도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흐름은 한번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적성을 해 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견은 비견과 겁재라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특히 이 겁재가 아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뜻한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는 내가 좀 친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니면 내가 썩 보고 싶지 않았던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성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 크게 나누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재성은 편재, 정제를 줄여서 재성이라고 하고요. 이 재성이 재산에서 따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제가 생극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흐름이 지금 생의 흐름이고요. 이게 지금 극의 흐름인데요. 생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극은 무언가를 이제 이길 극을 쓰지만 그 이긴다는 게 내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목적으로 한다.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링크로 마지막에 이제 걸어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겠고요. 우선은 이 겁재와 정제가 만나면은 뭔가 좀 충동적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사람들을 만나는 쪽으로 될 수도 있지만 내 일상에 어떤 이슈가 생기는 부분으로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재산이라 하면 지금이야 이 내 재산을 어떤 뭐 돈이나 또는 뭐 부동산 특히 이제 남자한테 있어서는 뭐 집, 자동차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남자 한정 지어서 여성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는 이제 늙어서도 여자를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남자는 자기의 씨를 계속 뿌려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언가를 목적으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로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내가 또 재산을 또 뭘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다양한 어떤 물건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지어보자고요. 이 재산을 현대시대로 이렇게 현대시대뿐만 아니고 과거로 조금 넘어가 보자면 과거에는 재산이 내 주변 가족이었고요. 그리고 내 곡식들, 내 뭐 부하 직원들, 또 내 어떤 동물들, 뭐 그런 뭐 소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웠을 테니까요. 그런 가축들 그런 부분이었겠고, 또 내 가족을 더불어서 과거에는 뭐 내 백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거 이제 왕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백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가난한 존재들로 생각을 해 보았었을 때는 내 작은 어떤 10원짜리도 상당히 작고 내 어떤 문서 이런 것들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게 돈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또 이제 요즘 현대 시대로 많이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용돈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주변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중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들이 누구인가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이제 크면 내 재산이 좀 더 넓어지겠죠. 내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어떤 뭐 물건, 내가 사고 먹는 그런 물건들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재산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뭐 남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죠. 여성들의 경우는 내 친구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직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어떤 한정을 짓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있어서는 재성이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어떤 공모전을 준비를 하는데 이 공모전한테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만약에 운에서 겁재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쪽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겁재라는 게 어쨌든 내 공모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 꿈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더 폭넓게 보시면 좋겠고, 어찌되었던 내가 어떤 이 재성이라는 게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게 돈, 어떤 목표,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어떤 물건들, 내 주변 사람들, 이 비견 겁재도 사람들이지만 이 재성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견 겁재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라면, 이 재성은 나한테 좀 어떤 재산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차이점을 조금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냐? 그만큼 재성이 나한테 상당히 소중한 부분인데, 겁재라는 거는 내가 소중히 여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거를 내가 소중히 여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모전을 말씀해 드렸지만, 내가 이 공모전이 정말 어떻게든 합격을 하고 싶은 만큼 나와 같은 선생에 있는, 어찌되었던 내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다른 사람도 목표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는, 아니면 함께 경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게 상당히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경쟁자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들이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어떤 추동력이라고 하겠죠. 무언가를 이렇게 강하게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만약에 경쟁자로 이렇게 멈추게 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겠어, 내가 여기서 이기고야 말겠어 하는 그런 이제 불안 심리로 발현이 되겠죠. 어찌되었던 이게 나한테 상당히 정말 소중하고 나는 저 목표가 너무나도 절실한데 이게 내가 이루지 못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견이라는 건 내가 늘상 봐왔던 건데 겁지라는 건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자를 보면은 내가 저거를 내가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은데 다른 누군가가 저 사람을 탐낸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겁지라는 게 상당히 어떤 불안정한 심리, 그리고 어떤 충동성을 담당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동력이라는 게 어찌됐든 무언가를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팍 하고 나아가는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목표를 향해 팍 하고 나아가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내고야 말겠어 하는 그런 충동적인 마음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동성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충동성이라는 게 사실 불안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네가 불안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뭐 그래 뭐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갈란다 하면서 그냥 잔잔하게 가지만 불안하면 저 사람이 저거까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팍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이제 충동성 하지만 그게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어떤 추동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말 양면성이 있을 수 있는 글자가 이 겁재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겁재와 정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겁재와 이런 이제 재성이 서로 만나게 된다면 좀 이제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냐면 이 겁재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고 불편하고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대상들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상들이 내가 평소에 봐왔던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어떤 이런 재성과 관련돼서 달려든다면 그게 내 입장에서 과연 좋게 다가올까요? 비견이 이제 재성을 향한다는 거는 어찌되었던 내가 늘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 뭐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뭐 함께 이걸 뭐 나눠 갖든 뭐 함께 뭐 가져가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겁재라는 거는 내가 뭐 평소에 좀 뭐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나는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좀 싫어하는 내가 어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든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든 그런 것으로 인해 생성된 어떤 나만의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들이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내 재성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예민해지고 상당히 충동적인 그런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예상치 못한 내 재성과 관련된 내 재산에 그런 뭔가 스크래치가 긁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좀 더 내가 과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평소에는 이런 내 재산들에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늘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겁재라는 거는 정말 갑자기 등장하는 거잖아요. 손님이라는 게 내가 늘상 보아왔던 손님은 그냥 오나 마나지만 뭐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프리카 손님이 오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경우에 손님이 오게 되면 어찌됐든 사람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긴장을 하게 되고 상당히 마음이 불안정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일상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타인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내 가게에, 내 세상에, 내 작품 세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좀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내 일상에 좀 다른 심리작용이 발현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과 관련돼서 어떤 내 재산에 흠집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산이라는 게 내 일상과도 관련이 되지만 내 목표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 내가 추구하는 목표, 이런 돈이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원하게 된다면 이게 이런 부분들 좀 빼앗기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경쟁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뭐 큰 대학을 바라지도 않았어. 그냥 뭐 저 밑에 있는 특정 대학을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뭐 지방에 모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것마저 난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뭔가 들어오고자 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그 사람한테 빼앗긴 느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뭔가 내 일상에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어떤 불안정한 심리가 생긴다던가, 그 일이 결국 나한테는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경쟁 상대가 여기 들어가게 될 줄은 난 꿈에도 몰랐어. 내 주변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야.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잖아. 어쨌든 비견이라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뭔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서 나름의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겁제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겁제와 재성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로 발현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원할 수도 있어요. 나도 저거 원해. 나도 저거 원해. 너한테 그게 소중해. 나한테도 그게 소중해.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냥 뭐 내 일상 중에 하나고, 그래 네 거 뭐 가져가면 그게 원래 네 거였나 보다. 뭐 난 뭐 다른 걸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좀 더 크게 가지고 정말 이 바운더리, 재산의 바운더리를 넓힌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손님을 많이 맞으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졌어요. 아니면 손님이 없더라도 나는 충분히 뭐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내 안에 어떤 뭐 물건이 없어져도 뭐 그래 그게 원래 네 거였나 보다, 뭐 나는 다른 식으로 좀 더 뭐 만족하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찌됐든 그런 불안정한 심리가 없고 그 사람한테도 나쁜 감정이 생기지가 않고 난 또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서, 이 겁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꿈을 키우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해봐야겠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을 모색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뭐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은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마저도 나의 손님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내 세상이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발현될 수 있으니까요. 겁재라는 것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나한테 겁재운이 들어왔었을 때 나한테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발현이 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나는 사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무엇을 원했구나. 저 사람을 향해서 난 이런 감정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 안에 또 다른 모습, 어찌됐든 이제 겁재라는 게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좀 더 나를 포용해주고,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좀 더 내 그런 그릇들을 넓히시면 그 역시도 나의 이렇게 큰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겁재라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이다. 그래서 나를 정말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겁재만큼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맞이하기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을 맞이함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일들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다양한 내 안에 심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안에서 어떤 불안함도 생길 수가 있겠고,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고, 고민도 많아지겠고요. 여러모로 때로는 뭔가 어찌됐든 겁질하는 게 내 재성을 향하기 때문에 내 재성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역시도 이것도 내 안으로 들이면 결국에는 그게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겁재는 재성을 건드리지만 비견은 나와 내 주변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꿈을 향해서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뭔가 내 안에 또 다른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나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서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쪽으로 쓰신다면 저 사람은 나의 재산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망가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건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알게 해주게끔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 사람 또한 나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주 안에 지장간에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 거니까요. 더 나를 잘 알고 내 안에 또 다른 모습들,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잘 관찰하신다면 더 성숙하고 더 멋지고 더 큰 사람이 될 분들이시니까 그 길을 놓지 말고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가 잘 되지 않네요, 영상이.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